아이들이 너무 이제 무방비에 노출되는 이슈가 많아요. 굉장히 날 위에 서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삐끗하면 범죄의 타겟이 되겠구나,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성에 대한 정보를 판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생기게 만들어주기 어렵더라고요. 가해자한테 사고 요청해서 자백 받아내고는 이시은의 와이미TV. 저는 와이미에서 대표 강사, 성교육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이시훈 강사라고 합니다. 와이미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와이미는 이제 남자아이들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그 남자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대상 강연도 진행하고 있어서 1년에 4~5천 명 정도 아이들 만나고 있고, 어머님들 또한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정자난자 만나서 임신, 출산, 피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걸 아이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크게 나누면 내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자기 몸 변화, 포경수술, 소변은 도대체 왜 튀나, 뭐 임신 과정이 어떤가, 이런 내용을 소프트하게 다루기도 하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각종 디지털 성폭력, 그래서 몸캠피싱, 가스라이팅, 그루밍, 데이트 폭력, 아청법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서 수준과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제가 은근히 좀 샤이한 스타일이라서 애들이랑 있을 땐 아예 다른데, 세상에 나오는 걸 되게 꺼려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한계치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계치냐면, 아이들이 너무 이제 무방비에 노출되는 이슈가 많아요. 이걸 공유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공유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공유하고 나누고 해결책을 같이 찾자는 주의예요.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보를 잘 모르고 성교육을 진행했을 때 네.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간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코로나 이슈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천진무구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씨앗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굉장히 날 위에 서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삐끗하면 범죄의 타겟이 되겠구나, 삐끗하면 성에 대한 가치 기준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아이들이 정말 혼자예요. 단순히 이제 음란물,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어떤 조언을 해줘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는 아이들한테 맞추기가 좀 어렵다. 매일 공부하고 아이들이랑 매일 만나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게 그 유연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미디어 교육이 왜 중요한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거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저도 수업 가면 애들이 선생님 테슬라 샀어요, 그냥 주식해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하하하,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성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을 애들이 굉장히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흡수하는데,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과 다르게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유튜브 안에 또 댓글, 디스코드 같은 채팅 프로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굉장히 폭넓고 특정 아이들의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성에 대한 정보를 판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생기게 만들어주기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 만나면 요즘 유튜브 뭐 보니? 저 게임 보고요, 예능 보고요, 요새 뜨는 거 보는데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뜨는 거라는 건 굉장히 우연에 맡기는 거잖아요. 뭐가 뜰지 모르는. 이 세대를 모모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미디어가 엄마 역할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가 되기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하셔도 된다. 정말 많은 설명이나 많은 사례를 공유할 텐데, 그걸 듣고 우리 애를 바라볼 때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아빠가 욕심내서 아이한테 다가가는 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 엄마 아빠가 성교육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잘하기 어려워요. 아버님한테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좀 해봐 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버님 세대는 솔직히 성교육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중남고 군대 직장 등을 거치면서 좋은 가치관만 가지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 갑자기 성교육을 나이스하게 해봐라?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마가 좀 나서서 해볼까? 엄마랑 아이랑 일상이 껴있잖아요.
밥 먹었어? 숙제했어? 너 어제 폰 좀 몰래 한 것 같더라? 시험 잘 봤구나.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주고받다가 성에 대한 얘기를 아이한테 할 때 갑자기 표정들이 바뀌시면서 아들 편하게 얘기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막 어렵게 막 설명하시게 돼요.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한테 성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부담 내려놓으시고 저희랑 하나하나씩 가능한 선에서 해나가시면 좋겠고 안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지금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룰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할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매체가 있으니까 여기 질문도 답글도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도움되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주 절 보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제가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귀여운 버전으로 구독, 좋아요도 가능하세요? 귀여운 버전? 네. 귀여운 버전? 네, 조금만.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끼를 끌어모아서. 끼를 모아서? 알겠어. 애들이 본다 생각하고 네.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귀 빨개지고. 벌써 빨개지고 있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머. 어머나 변화가 없어. 어머나 못하겠다.